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리뷰해볼 종목은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메가 히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덱스터라는 기업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덱스터라는 기업의 주가를 한번 보고 제가 준비한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덱스터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팬데믹 이후에 2,800원 저점에서 최근에 22,000원 다시 한번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덱스터도 장중에 거의 10% 이상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워낙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메가히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너도 나도 정주행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94개 국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좀 2위로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해서 좀 돈맛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간 투자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과연 덱스터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목표가 같이 이야기해 볼 거고요. 저도 이렇게 집에 퇴근하고 돌아가면은 유튜브 켜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 검색해서 외국인들 리액션 보고 또 뭐 6화 깐부 스토리 보면서 같이 막 눈물도 흘리는데 이렇게 덱스터라는 기업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연 목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대박의 3분기 신규 가입자가 440만 명가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가 이 신규 구독자 가입자 수가 증가세가 좀 둔화되면서 새롭게 투자한 아시아 쪽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나서 신규 가입자 수도 떡상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슈고요. 그 밑에를 보시면은 이 월가 예상치 웃도는 실적 발표, 외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인기 덕분에 주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문화적 시대 정신을 관통했고 4분기 신규 가입자는 440만 명보다 더 늘어난 85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가치는 1조 원이다. 250억 투자하고 나서 대박 터졌다. 250억 투자했는데 1조 이 걷었으면은 어마어마한 창출 효과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넷플릭스는 한국 컨텐츠 제작에 5억 달러, 그러니까 5천억 달러를 지속해서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기사는 여기 보이시는 아주 경제 뉴스랑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인기 덕택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가 9월 달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하다가 5월 중순에 주가가 꺾였습니다. 꺾였을 때 이 주가가 넷플릭스 주가인데요. 일봉 흐름입니다. 일봉 흐름 보시면은 거의 560, 70달러까지 내려앉았다가 여기 보이시는 9월 중순에 오징어 게임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570달러에서 최근에 이제 660달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0달러 오른 건데 거의 5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면은 저점 대비 거의 25% 오른 셈이죠. 그만큼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캐리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덱스터가 이 오징어 게임 제작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넷플릭스 주가도 오르고 덱스터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 이 덱스터라는 기업 이 근본이 어디길래 과연 이렇게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미지는 이 덱스터의 주주 현황인데요. 2대 주주로 CJ ENM이 자리하고 있고 CJ ENM이 덱스터의 지분을 6.7% 거의 7%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CJ ENM 하면 대표적인 우리나라 엔터 대형 기획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나오고 있는 컨텐츠 제작에 CJ ENM이 참여하고 있고
컨텐츠 제작뿐 아니라 영화 쪽 배급사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덱스터가 2대 주주로 CJ ENM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좀 근본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덱스터뿐 아니라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배터리 관련주들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보통 2대 주주에서 뭐 3대 주주에서 뭐 주요 지분율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 매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우리나라 대형 우량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분율을 갖고 있다면은 이 기업이 우리나라 대기업이 투자했으니까 상당히 기술력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죠. 덱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엔터기업 CJ ENM이 2대 주주로 올라있기 때문에 덱스터 또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과연 이 덱스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죠. 또 혹시나 또 다른 분들이 또 딴지를 걸 수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 제작에 참여한 거는 덱스터의 자회사 덱스터 라이브토니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덱스터 라이브토니 참여한 작품 한번 같이 볼게요. 기생충도 참여를 했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건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승리호도 덱스터 라이브토니 참여를 했고요. 킹덤 아신전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까지 다 이렇게 참여한 작품들 몇몇이 보시면은 이 중에 하나라도가 아니죠. 이 중에 다 모르신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이건 안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만큼 메가 히트를 기록한 작품 대부분이 덱스터의 자회사 덱스터 라이브토리 참여를 했고 그만큼 이 업계에서 덱스터 하면은 업계 종사자분들이 덱스터 잘 알죠 할 만큼 어느 정도 이름이 나 있는 기업이다. 자, 그러면 이 밑에 한번 기사 볼게요. 이 기사는 핀포인트 뉴스에서 따온 기사고요. 덱스터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 및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상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장기 계약으로 2년 동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덱스터 로고만 보시더라도 벌써 이 덱스터의 주가가 뭔가 푸근하게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덱스터 이 로고만 보더라도 덱스터 뭔가 좀 기술력이 있는 것 같다 라도 생각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뭐 제 말만 듣고 덱스터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이후에 이 덱스터 주가가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과연 덱스터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왜 그런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덱스터 여기 보시면은 2016년 15년 말에 신규 상장이 되면서 고가 이거 얼마죠? 17,500원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월봉상으로요. 그 이후에 주가는 쭉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부근 여기 있죠? 이때 2016년 1월 처음 시가 15,500원대에서 한번 정을 맞고 떨어집니다. 결국에 현재 이 덱스터라는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이 중요한 가격대 15,500원대에서 한번 부딪혔기 때문에 중요한 매물대 돌파 라인은 15,5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월봉상에서 보았을 때 이 덱스터라는 주가가 과거 15,500원에서 매물대를 형성하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2016년, 17, 18, 19, 20년 그리고 올해 21년에 15,500원을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현재는 2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15,500원대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한번 볼게요. 2016년부터 해서 6, 7, 8, 9, 10, 11 올해로 횟수로 6년째입니다. 6년째.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되고 나면은 많은 투자자들의 집중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쭉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 그리고 횡보하는 기간 등등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루해서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매입가에 오게 되면 또 매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락과 횡보를 거쳐서 이제서야 강력한 모멘텀, 오징어 게임 대작 그리고 그 이후에 참여했던 작품들이 부각이 되면서 덱스터가 넷플릭스의 협력사로 떠오르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모멘텀이 터지게 되었는데 이 장장 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이제 장기 투자분들이 매도하고 나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15,500원의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15,500원 그러니까 15,000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목표가는 적어도 최소 3만원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우리는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메가히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영상 미디어 K 콘텐츠가 다시 한번 부각받기 시작했고 넷플릭스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라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2년 동안은 이러한 모멘텀이 유효하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천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덱스터 시가총액 얼마냐? 전일 시가총액, 전일 종가 기준으로 4,970억, 5천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뭐가 있죠? 아시는 분 계신가요? 11월 달에 디즈니 OTT가 한국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넷플릭스는 앞으로 한국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경쟁사와 투자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겠고요. 이미 덱스터가 아니죠. 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메가히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신규 OTT 기업들도 투자 유치를 통해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우리나라 K 콘텐츠에 투자되는 투자 비용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덱스터 또한 이에 따라서 넷플릭스뿐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게 되는 OTT 신규 회사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넷플릭스가 한국에 2년 동안 5천억 달러를 5천억이 아니죠. 5천억 원 달러로는 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5천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을 때 현재 덱스터는 여전히 시가총액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막 이전에 매물대 15,500원 돌파했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 가능하다. 물론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덱스터 주가가 일시적으로 월봉상에서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쉬어가는 흐름은 앞으로 덱스터가 주가가 크게 한 번 더 상승하기 위한 일시적인 매물 소화, 차익 실현 과정일 뿐 여전히 모멘텀 유효하고 이제 막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조정 때마다 모아간다면은 충분히 3만원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분들께서는 물론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야 어떻게 3만원을 가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LNF라는 기업을 제가 2020년 12월 달에 5만원대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을 이제 들었었냐면은 여기 2020년 5월 2020년 5월이란다 2020년 어디냐면 여기네요 2020년 12월 이때 제가 주가가 아마 한 5만원 되었을 겁니다 5만원대에서
이거 매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때 시기에 이 테슬라가 나스닥에서 S&P 500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LNF를 제가 왜 그때 강력 매수를 했었냐면은 그때 이제 막 2차 전지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 소재를 LNF가 하이니켈 트렌드에 맞춰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고, 그리고 엔드라인이 테슬라다 라는 이슈가 떠돌게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LNF도 무겁지 않냐, 그 대형주인데 가능하겠냐, 오히려 중소형주인 뭐 TC 스틸 이런 거 좋지 않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과연 그 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이 돈이 될 만한 사업을 갖고 있느냐. TCC 스틸은 여기서 제가 예시를 드리지만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깡통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통형. 이 배터리에서 좀 이야기가 새고 있지만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양극재입니다. 보통 어떤 사업에서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돈이 되는 사업이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관련주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덱스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K 컨텐츠 시장뿐 아니라 OTT 관련 경쟁사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을 벌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단 1차적으로 과거에 주요 굵직굵직한 작품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결과로 실력이 검증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가 오른다면은 더욱더 단독적으로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수급이 집중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특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이 덱스터가 다시 한번 주목이 받을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덱스터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또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가격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장은 앞으로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가능하면 상승하는 한은 덱스터라는 종목도 중간중간에 뭐 흔들림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많이 중간주가 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이 덱스터라는 기업이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저랑 목표가를 이야기해 보면서 다른 분들 또 의견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다만 앞으로 주식이라는 게 100% 얼마까지 간다, 100% 언제까지 오른다, 이런 장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시장 상황 그리고 뭐 대내 여건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용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분들, 기존의 보유자분들, 그리고 이 덱스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시작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